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아이들은 좀 서커스 단원 같아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선 처리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방송은 유튜브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가능하시면 얼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저도 반응을 좀 살필 수가 있어서요.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미 큐레이터 박보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일에서 의미를 찾아 동기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처럼 북코칭을 매달 진행하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코칭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후 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책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투스입니다. 네, 이 책이에요. 여기 나는 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즐기고 생각하는가? 습관보다 강한 아비투스의 힘.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이 아비투스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즐기는 모든 것,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든다. 다시 말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아비투스만 바꾸면 된다. 찰나의 태도부터 평생 쌓아온 지식과 인맥까지 개인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되게 거창하고요. 일단은 아비투스라는 말이 좀 새로웠고 습관보다 아비투스가 강하다라는 말에 끌려서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좀 책을 끝까지 제가 북코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못 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책인데 일단은 저는 이 책을 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북코칭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아비투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낯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네이버에도 있고 정의해놓은 글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책의 작가가 정의한 아비투스는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이미지, 이 화면으로도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나 스타일, 그 사람의 느낌,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뿜어져 나오는 기운, 그리고 이렇게 간호와 저 사람 아우라 장난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아우라, 그 아우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말 높은 레벨의 아비투스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아비투스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의 5페이지에 제가 먼저 선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책을 간간히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당신의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얻는지를 다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을 받고 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아비투스가 만들어주고 결정을 한다면 우리 이 아비투스를 좀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 말을 하려는데 화면에 자녀 아이가 보였어요. 보이고 있는 같이 듣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이 아비투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또 아이들을 만나는 코칭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비투스 자본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이 아비투스가 있어요. 진짜 제가 그동안 뭐 한 몇백 명의 학생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면 뭐 부자라서, 아니면 뭐 애가 똑똑하면 공부를 잘하니까, 또는 뭐 다른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있으니까 성공해서 잘 살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아이의 자세나 평소 생활 태도만 봐도, 와, 얘는 뭐 해도 되겠다, 잘하겠다, 뭐 잘 되겠다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그냥 부모가 잘 키우셨네라고 생각하고 끝냈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의도를 하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아비투스를 심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 아비투스가 이제 이 책에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여기서 저는 성장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 올바른 품성, 이렇게 3개의 키워드를 좀 뽑았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반대말은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한계를 긋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야. 이건 나는 저거는 못하겠어. 안 할래. 또 내가 아는 게 그냥 다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인 성장 마인드셋은 뭘까요, 여러분? 내 능력의 상승 기류를 내가 만드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상승 기류라는 말이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 단어로 좀 이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표현을 썼어요.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분들인 거죠. 학습하고 성장하고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시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와 주신 거고, 저는 또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공부하고 성장을 하는 마인드셋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도전입니다. 저에게는 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게 도전이고, 여러분들도 사실 모르는 사람의 카톡방에서 링크 보고 들어와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도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용기와 확신, 대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담성은 나는 좀 대범해, 난 성격이 좀 대범한 스타일이야,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문제라고 해요. 여기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참, 그죠? 뒤에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 아이디어가 많고, 좀 감각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뭔가 도전할 만한 거리를 탁 찾았어요.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른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 그때 한 발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알고는 있어. 저걸 하면 잘 될 거는 같은데, 내가 하기에는 좀 두려워. 나는 못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대담성이고, 이때 내가 한 발 내딛도록 하는 거는,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자원이 무엇일까요? 이때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싶고, 다시 새로 하고 싶을 때, 내가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자원.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돈이 떠올랐는데, 요즘 뭘 하든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돈이 떠올랐지만 돈 말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가 뭔가 인생을 걸고 중대한 도전을 해야 될 때 내가 뭘 제공해주면 그 아이가 그걸 자본으로 삼아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 나를 믿고 지원해주는 사람. 금전적 지원도 지원이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에 대담성의 자원이 된다고 해요. 심리 자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 중요한 심리 자본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 그냥 넘어졌을 때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심호흡 한번 딱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이고 이거는 훈련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물이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많이 결정합니다.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뭐 운동회에서 꼴등이 했을 때 부모의 태도,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부모의 첫마디, 시험 망쳤을 때 부모의 표정, 입시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나를 이끌어줬는지 그런 크고 작은 것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사실 좌절을 겪을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어린 시절 겪는 좌절은 좌절도 아닐 만큼 너무너무 많은데 성인이 돼서 좌절이 오면 대부분 어릴 적 부모가 자신을 일으켜 세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심리 자본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시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정말 교과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 이 말은 정말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믿음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심리 자본을 그냥 제가 정말 한 15년 정도 이렇게 교육업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아이들은 좀 서커스 단원 같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연습해야 하고요. 무대에 평가받는 무대가 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교육제도는 교육제도인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서커스 무대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돼요. 외줄타기 묘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어디에 계시겠어요? 정말 다양한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일단 관객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막 박수치고 제발 떨어지지 마라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외줄타기 건너편에 먼저 가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 자막이 올라와서 외줄타기 맞은편에 가가지고 어서 와 조심히 와 빨리 와 이러고 손 내밀고 계실 건가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제가 아이들을 볼 때, 맞아요. 줄밑이에요. 맞아요. 근데 줄밑에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튼튼한 그물을 쳐두고 그 아래에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지더라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물을 딱 쳐놓고 그 밑에 계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 떨어져도 괜찮아.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그물을 쳐놓고 있고 내가 떨어지면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 손 잡아줄 거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아이들은 긴 시간 대한민국 이 제도 교육권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심리 자본이에요. 그냥 책에서 뭐 믿음, 뭐 회복 탄력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줄타기 밑에 그물이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능력과 에너지와 인내심이 그에 따른 또 결과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스스로가 늘 도전하고 학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죠. 아이들에게는 노력해라, 뭐 도전해라 하면서 부모님은 나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집에 가면 숙제하니? 책 좀 펴. 이러면 선생님, 우리 집은 저녁 집에만 가면 다들 TV 보지 아무도 책을 안 피는데 왜 저는 책을 펴야 돼요? 초등학생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너라도 책을 펴야 돼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심리자본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리자본이고 또 심리자본이 두둑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왔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주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른 자본들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가치관, 취향, 지적인 관심, 또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악기를 좋아하는지, 어느 시대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느 예술가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게 문화 자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 자본을 가지고 계시나요? 책에서 그래요. 저는 문화 자본을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 문화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분위기, 맞아요. 그 가정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말하는 그 취향이 문화 자본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경제 자본과 지위가 취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화 자본을 갖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가정 분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문화 자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달라지죠. 솔직히 씁쓸합니다만. 그래서 부유층은 굉장히 매너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고급 문화에 대한 감각이 많이 키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고, 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스스로 우월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자랍니다. 경제 자본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타고난 문화 자본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는 저와, 자란 저와 또 제 아이는 이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여담이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솔직히. 어쩌라고, 나는 없는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책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취향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가진 것을 아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면 조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경험을 해보면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뭐 보통 악기 좀 하나쯤 연주하고 클래식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돈 들여서 막 공연장에 가서 비싼 거 보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온라인 뭐 연주도 많아지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 좋은 명품백도, 그 좋은 슈퍼카도 그 사람과 어울려야 취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치잖아요. 부유층이 문화 자본을 내가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려고 애쓰기보다 소양을 쌓는 것, 소양을 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부터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냥 아이들이 한정된 문화 콘텐츠만 접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유튜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챙겨서 아이들이 좀 지루해 하더라도 명작 영화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하는 그런 것부터가 문화 자본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 자본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지식 자본이라고 합니다. 뭐 졸업장이나 내 학위나 자격증,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이 지식 자본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속된 말로 가방끈 긴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학교의 졸업장, 그리고 뭐 높은 수준의 학위가 더 빨리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줍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인정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성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식과 정보보다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책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21세기에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예를 들면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 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그 지식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유명한 부자들 중에서 공부를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연봉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돈을 버는 능력은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아이디어는 내가 아는 것부터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서 아이디어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행력은 죄송합니다. 실행력은 인내와 절제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리고 인내와 절제력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인내와 절제력.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잘 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하고 성적을 잘 받으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냥 딱 성적 잘 나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성적 잘 나오게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폭넓게 볼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또 좀 빠져서 깊게 공부할 시간도 주시고 그런 게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성적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아이가 인내하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넘어진 애를 넘어져서 일어나는 거를 지켜봐 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잡는 거죠. 그냥 약간 발만 삐끗하면 안아 들어버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일어나는 경험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목표 지향성과 실력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제일 마지막이 지지해주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리 자본과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시고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그때와 같은 환경을 만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면 그 아이에게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내 성공 시스템과 아이의 성공 시스템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계속 말씀드렸던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방황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저 막 경찰서도 가고 막 가출한 애들 잡으러도 가고 여러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힘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부모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아이는 방황 좀 할까 하다가도 돌아오고요. 진짜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하지만 그냥 엄마 얼굴 생각해서 1시간 더 공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라는 그런 사랑만 전달이 돼도. 지식자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심리자본과 겹쳐지는 이유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다 줄 수 없어요.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 중학생만 가도 못 가르쳐요. 저도 못 가르쳐요. 근데 사랑하고 믿음을 주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과 믿음이 기반이 돼서 아이들이 지식 자본을 쌓아가는 거니까 차고 넘칠 만큼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21세기에 특히 중요한 지식 자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누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의적 아비투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창의성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의 대부분이 창의성을 요구할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뀜으로써 창의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창의성은 아까 댓글에도 올려주셨지만 아는 만큼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댓글 올리셨는데? 여튼 창의성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는 것을 확장을 하고 스펙트럼을 넓히고 모방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실패해서 피드백도 얻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냥 창의력 프로그램 교재 쓴다고 드러나는 게 창의력이 아니고 그래서 제발 그냥 외우고 암기하는 공부 이게 지식 자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식 자본이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회를 뺏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 아이들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